비즈니스 모델 두 가지를 갖다가 보는데 이제 목적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요거 다음 단계로 가면은 실제 설계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설계 단계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의 기능, 구조, 그리고 표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갖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컨셉 모델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갖다 명확하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실제 개발자들이 개발에 들어가고 또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할 수 있게 그런 작업을 갖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갖다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클리어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 사용자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 제품이 어떤 기능과 어떤 구조와 어떤 표현 방법들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보고 여기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 제품이 어떤 구조와 어떤 기능과 어떤 표현 방법을 가져가는 게 좋으냐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정리를 갖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으면 좋겠지만 잘 안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쪽만 강조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막 너무나 좋은 말하자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다 좋은데 실제로 그걸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저걸 왜 써야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고 반대로 이쪽만 포커스, 사실 이쪽만 포커스하는 경우도 문제가 큰 문제. 이쪽만 포커스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고 그걸 갖다 제공할 수 있는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들어가서 봤더니 도대체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경우들이 양쪽 다 많아요. 양쪽 다 많다 보니까 실제로 요 둘 간의 컨시스턴시를 갖다 가져가는 그게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한 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수업 진도상 그렇게 해서 요것만 가지고 한 줄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요 얘기를 하면서 이 리컨사일레이션 하는 걸 갖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요 리컨사일레이션은 꼭 BM만 바꾸라는 건 아니에요. BM하고 CM을 같이 봐가지고 양쪽 간에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요 기획 단계에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방학 때나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이걸 가지고서 기획안을 내서 어떤 컴피티션을 나간다든지 이런 걸 갖다 나갈 때에는 여기에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질문들을 아마 제일 많이들 할 거예요. 제일 많이들 할 거기 때문에 이 실제로 나도 처음에 창업했었을 때 이 BM에 대한 이야기들 갖다 참 많이 질문을 받았고 지금도 이 질문을 갖다가 매번 IR 갈 때마다 받고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의 BM에 대한 중요도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이야기를 갖다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세션이 진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서 질문 코멘트 받을게요 하면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질문거리들 충분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우리 그 지난번에 여기까지 요 가운데 있는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 이런 디지털 헬스든 무엇이든 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근데 그게 이 실제 컨셉 모형하고 연관이 되려면 여기에 구조라든지 이게 미스타입인데 타이프인데 이거 아마 나중에 우리 조교들이 다시 고쳐가지고 할 거예요. 기능이나 구조나 표현이나 이러한 것들이 요 재원들로 이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그 실제 CM과 BM을 갖다가 리컨사일레이션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것들이 이런 디지털 시스템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없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이런 얘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창업하려고 준비해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이 말은 니네 돈 어떻게 벌래?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일반적으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많아. 첫 번째 광고를 한다. 광고를 갖다 가지고 와서 한다. 뭐 수수료를 받는다.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해보고 나서 내가 받은 느낌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내용을 모르는 건 물론 이제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용은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걸 비즈니스를 해보고 나서 저 한 칸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구나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비즈니스를 해보면은 그 한 칸 한 칸을 외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제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칸을 갖다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서 뭐가 조심할 점인지, 어떤 거에 유의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갖다가 한번 집중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갖다 나누게 그렇게 진행을 갖다 할게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전부 다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지속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컨셉 모델을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기 위해서 건강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거냐.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보다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 사업 아이디어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품 아이디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건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키워드 중에 하나는 건강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이라는 키워드를 또 강조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죠. 현실성이 떨어지느냐 이거의 차이점은 모르겠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우연이긴 하지만 이제 어저께 그 SKT하고 업무협의를 하느라고 5시에 만나서 밤 8시인가 9시에 끝났어요. 한 서너 시간을 업무 협의를 했는데 그 이제 본부장 그쪽에 담당 우리 SKT에서 최연소 임원을 단 아주 똑똑한 그 담당 임원이 이제 나보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본인은 이런 그쪽 이제 멘탈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멘탈 헬스케어 쪽을 갖다가 하려고 해서 이런 몇 가지 서비스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 멘탈 헬스케어 쪽을 갖다 하면서 너무 그 큰 보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보답이 뭐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뭔가 공헌이 될 수 있는,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관장한 6개인가 7개 팀을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데 그 6개, 7개 팀을 그 리딩하는 그 팀원들에게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건강한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비록 이제 비즈니스 모델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서비스, 특히 디지털 헬스 쪽에서는 이 돈을 내는 사람들의 주체나 또는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그 물건에 대한 그 가격을 갖다 지불한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관계자 모델, 이해관계자 분석을 할 때 그렸던 그 이해관계자 모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건강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스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광고 수익, 꼭 그런 광고 수익이나 또는 어떤 자본적인, 금전적인 수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실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서비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치라고 하는 차별화되는 그러나 실제로 의미가 있는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가 가장 먼저 디파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차별화되고 핵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를 갖다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디지털 헬스 쪽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아주 극단적인 모델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다라는 게 아니라 매우 다른 두 가지 모델이 이렇게 다른 모델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디에선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은 꼭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물론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어딘가는 이 중간에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다.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웰니스 서비스는 말 그대로 그냥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디지털 헬스 제품 및 서비스를 갖다가 사용하고 그 서비스 사용료를 서비스 공급자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간단하고 이 웰니스 서비스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핵심 가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 쪽에서 사용자의 결제뿐만이 아니라 뭐 광고 모델이 또 붙죠. 광고 모델이 붙어가지고 광고 수수료를 갖다가 챙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웰니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점은 누구한테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규제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 당장에 이번 학기 끝나고 나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입장벽이 훨씬 낮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다음 사람에 의해서 그대로 카피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경쟁뿐만이 아니라 그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 쪽에서는 이 슬리피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불면증 개선을 하는 디지털 치료제 서비스인데, 여기는 실제로 실험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실험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실험한 결과 임상시험을 하고, 그 임상시험한 결과를 굉장히 좋은 학회에 발표도 다 많이 했어요. 그랬으면 웬만하면은 이건 영국 서비스인데, 영국의 그 우리나라로 하는 식약처 같은 데다가 신청을 해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의약품으로 허가해가지고 받고 이걸 갖다 팔게 되면은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들이 본인들도 있지만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우리 그냥 웰니스 서비스로 가자.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또 캄이라고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명상 서비스들도 그것도 스타디도 굉장히 많고 효과도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웰니스 서비스 쪽을 갖다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남성 맞춤 재단 제품에 대한 구독 서비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비용을 내고서 본인이 산,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모이면 광고를 갖다가 집행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진행하는 겁니다. 반면에 극단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처방전 모델이다. 처방전 모델이라는 거는 여기서 얼핏 보기에도 이 그림하고 너무 다르죠. 보이는 것도 일단 얘가 몇 배 훨씬 더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있고 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것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헬스 체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실제로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 또 그걸 중개하는 병원들이 있고 의사가 있고, 이런 아주 복잡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진 케이스예요. 이거에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는 가가지고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그러면 의사가 그 해당되는 환자의 증세를 보고서 적절한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을 하고, 그러면 환자는 그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병원에서 아예 제하고 본인 비용을 받죠. 그래서 뭐 한 25만 원짜리 5만 원에 2만 원에 이렇게 받고, 그리고 병원은 그 나머지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다 그 내용을 갖다 제공을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이 그걸 리펀드를 갖다 받고, 이제 더 복잡해져가지고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보험 회사들,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라든지 교보생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국가가 커버해주지 않는 거는 엑스트라로 그런 사보험에서 실손보험으로 우리가 자본을 갖다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받는다. 또는 아예 처음부터 보험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받는다. 엄청 복잡하죠. 엄청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을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미 검증된다. 검증돼서 식약처나 이런 기관으로부터 효과를 갖다 검증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불면증을 낮춰줍니다. 우리는 혈당을 낮춰줍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만약 허가 안 받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대표가 큰 집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런 진입 장벽이 있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험의 수가를 갖다 받게 되면은 워낙 20만 원짜리가 실제 사용자 부담은 2,000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실손보험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그 해당되는 비용이 더 줄어들어서 고객을 갖다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장점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장점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런 복잡한 모형이지만 이런 복잡한 비즈니스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로 비즈니스 갖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오츠카라고 하는 일본 회사예요. 오츠카라고 하는 일본 회사이고, 이 정서장애 쪽에서 환자가 제일 많은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우울증 관련된 이 치료제를 갖다가 만들었고, 이걸 갖다가 누가 주로 처방하냐면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동네병원에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되면은 보험 수가로 형성이 돼가지고 지불하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국에서 바이오 코리아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댔어요. 전 세계에 있는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다 오는 데고, 우리도 가서 3일 동안 부스를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오츠카를 갖다 만나서 우리 회사를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저녁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회사인데 이 솜즈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불면증 치료제예요. 불면증 치료제여서 실제로 그 허가를 갖다 받은 거는 2024년 1월에 받았는데 아직 보험 수가로 편입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평가받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현재 이 가격은 여기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6주 쓰는데 25만 원. 그러니까 비싸죠. 근데 뭐에 비해서는 안 비싸냐면 이걸 갖다 이제 실제 그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치료를 받는데 비용에 비하면은 비싸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 회사의 주장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25만 원이지만 나중에 수가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은 실제로 사용자가 내야 되는 돈은 2만 원, 15,000원 이 정도를 사용자가 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 먼저 정리하고 여러분 질문 받을게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고민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웰니스 서비스 모델서부터 매우 복잡한 처방전 모델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모델들 중에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성격에 맞는 이해관계자들과 우리의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을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 제품의 가장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일까? 라는 게 결코 정답이 탁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트라이를 해보고 거기서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갖다 테스트 해보면서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툭 치면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 또 우리 회사의 캐파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일까에 갖다 고민하는 작업이 이 비즈니스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